아, 최송화 배우님은 굉장히 정말 저런 교수님 사실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너무 리얼한 의학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닥터 프렌즈랑 같이 한 번 더 리뷰 포인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못 누렸을 것 같은 이야기들 좀 재밌게 더 해드릴게요. 바로 2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여섯 시 반. 마지막으로 합병증인데요. 의식장애, 경련, 운동장애, 감각마비, 언어장애가 올 수 있는데 환자 중에 1%에서 발생하는 수술 설명서 받으신 건가요? 수술 동의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건 없으실 것 같은데. 이게 신경외과. 근데 사실 요새 동의서 저렇게 받으면 진짜 혼나는데. 맞아.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진짜 저렇게 받았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까지 기계적으로는 안 할 거예요. 이걸 밑줄 쳐가면서, 그리고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은 동그라미도 쳐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이제 그림도 그려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수술 동의서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합병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나오실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뇌종양이 있으셔가지고 양성이었는데 옵틱 히아즘, 그러니까 시신경 이렇게 갈리는 부분 여기 앞에 있어가지고 그거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데 설명이 이제 뭐 사망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살아나도 평생 남의 수발을 받아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받으니까 저희 아버님은 의료인이 아니잖아요. 수술을 왜 하는 거야? 왜냐면 퍼센트를 이제 잘 이해를 못하고 기계적으로 들으면은 이런 반응은 충분히 반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희도 딜레마인 게, CT는 뭔가 있을지 몰라서 검사를 하기 위해 하는 건데 그 조영제에 의해서 막 사망할 수도 과민 있으니까. 반응, 뭐 호흡곤란, 뭐 1년에 한두 명도 사망을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좀 말을 해요. 물론 그런 게 발생하면은 적절한 조치를 의사들이 취하고 특수한 개인의 어떤 체질이기 때문에 미리 아는 거는 불가능하고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참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맞아요. 네. 왜냐면 설명을 안 드렸다가 그게 발생하면은 네. 그거는 사고가 되기 때문에. 그쵸. 항상 의사들이 하는 게 득과 실을 따지는데, 가지고 있는 질환을 진단해서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득이 있고 이거에 의한 부작용은 매우 확률이 낮아요. 정말 10만 명에 한 명 이렇게 매우 낮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니까 또. 근데 생긴 분한테는 그게 정말 본인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생겼는지. 그래서 항상 어려운데, 항상 이게 설명을 어떻게 하면 더 좋고, 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좋기 때문에 또 하자고 하는 거여서 그렇죠. 항상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어렵죠 사실.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 설명 자체가 좀 끔찍하니까 하다가 이런 게 있어서.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네, 지금 바로 유연석이 지금 뛰어왔는데 어떤 환자입니까? 어떤 환자 물어보죠? 보통 환자인데 컨스티페이션으로 에네마 했더니 지금 괜찮습니다. 변비가 있어서 죄송해요, 관장했더니 교수님. 괜찮다. 우리 인턴이 너무 놀래서 교수님한테 바로 콜했나 봐요. 인턴이 아, 조심하게 죄송합니다. 콜을 아니요. 대단한 인턴이시네. 보호자분 많이 놀라셨겠네요. 대단히 좋으신 분이시네. 근데 진짜 변비로 이제 복통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엄청 흔한 일이고, 당연히 병원 오면 다 적절한 수치 취해주는데, 애가 아프다고 바로 이제 교수님 번호도 어떻게 알아가지고 인턴쌤이 전화를 했다는 게 저런 인턴 못 본 것 같아요. 나도 본것 같아요. 번호를 모르지 않나 일단? 뭐 검색 치면 나와요? 병원에. 굉장히 훌륭하거나 굉장히 위험한 인턴쌤이에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면 다른 환자분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환자분이라고. 내가 너무 아프다고! 사람이 아파 죽겠는데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굉장히 선생님?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 이 드레싱을 하루 3번은 해줘야지. 2번에서 소독이 되겠어요? 에? 제가 더 신경 쓰라고 할게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말하기 전에 알아서 잘하면 좀 좋아요. 너무 하시네. 소변은 잘 보시죠? 예, 좋아라. 이렇게 적당한 교수님 앞에서 주치의를 흉보고 그러면 주치의는 정말 죽을 맛이고 교수님한테 엄청 깨져요. 이 앞에서는 안 그래도. 진짜 개족입니다 진짜. 최송화 쌤이 여기에 대해서 레지던트 쌤한테 했던 대처가 굉장히 훌륭하세요. 저 환자분이, 저는 되게 이제 궁금한 게, 드레싱을 하루에 3번, 2번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드레싱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면은 그거를 드레싱을 하려면은 상처를 열어봐야 돼요. 열면은 거기에 균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레싱 횟수 같은 것도 의사들이 이제 정할 때 그걸 다 감안하고 하는 건데, 정해져 있어요. 그런 네. 것. 수술하고 나서 뭐 이틀 정도 지나서 이제 안정화가 됐으면은 드레싱을 하는 의미가 그 소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보는 거예요, 거. 의사가. 어. 괜찮구나.
이런 걸 보는 건데 하루에 뭐 3번 본다고 좋아질 네. 일은 없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요? 내가 환자 INR 체크하고 2 이상이면 FFP 아, 이거. 개출하고 했어 안 했어? 자, FFP가 뭐냐면은 정확하게 오더를 못 그 내려서 신선 내가 동결 FFP 혈장이라 해가지고 개출까지 그 얘기해줬으면 응고 그거는 인자 똑바로 들어있는 해야 될거 거거든요. 아니야. 그래서 이 환자가 아마 선생님. 막 이거 되게 디테일한 심장이 게 아파서 보통 병원에 흉부외과잖아요. 흉부외과면은 이제 지금 피 응고를 심장이 못하는 약을 벌렁벌렁 쓰는 것 경우가 같아. 많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럴 경우에 출혈이 생기면 다시 응고 인자를 넣어주는 그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출혈이 있어가지고 이 환자가 지금 좀 선생님, 피를 좀 괜찮으세요? 먹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거를 좀 네. 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혼내니까 심장이 더 벌렁벌렁 한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최송화 교수님이랑 김준환 교수님의 어떤 그 성격 캐릭터가 다른 차이를 거죠. 캐릭터를 보여주는 그래. 거예요. 레지던트를 대하는 그렇죠. 환자 앞에서 하는. 네. 아, 최송화 배우님은 굉장히 정말 저런 교수님 사실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잘해서 라지 피추이터리 튜머이고요. 피티털 투머네요. 네, 피티털이 뭐냐면 뇌하수체에 있는 종양이거든요. 지금 TSA로 토탈이 안 되는 건 TSA가 이제 코로 들어가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네, 코로 들어가는 거. 트랜스 스페노이달 해가지고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튜머가 워낙 보통 크고 저거는 코로 들어가요. 슈퍼셀라 익스텐션도 심해서 거의 코로 하죠. 테리오널 어프로치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TSA가 나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방사선 치료를 이분 하더라도 이비인후과 이 선생님인가? 환자 DM이라 운도 힐링 느릴 테고 더더욱 개두수는 무리입니다. 종양을 한 번에 다 내분비내과 의사가 제거해야죠. 없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 내분비내과에서 보통 처음 진단하는 그 암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네. 뇌하수체 생각해보니까. 이게 있으면은 신경외과에서 수술하기도 하고 그 이비인후과에서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보통 코로 들어가서 이 종양을 제거하는 걸 하는데 어려운 수술이에요. 안쪽이 다 긁어야 돼가지고 뭐 잘못하면은 뇌하수체 그 기능을 좀 잃어버리는 것도 그렇기도 있어가지고. 하고 이 양쪽으로 내경동맥이 지나가요. 이 양옆으로 TSA로 들어갔는데 그거 건드리면 이제 건드리면 안 되죠. 어메, 순사님도 계셨어. 순사님. 나이 떡 돌리는 거 보니까 생각이 있어요. 예, 하나만 먹을게요. 아. 할머니, 소변은 잘 나오시죠? 암만. 이게 꼭 이렇게 떡 돌리는 할머니들이 맞아요. 있어요. 혈당이 막 혈당 조절하고 입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떡을 돌리면 이게 안 먹을 수가 없대요. 그렇지. 안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먹어요. 저희도 이비인후과는 단독으로 혈당 조절을 잘 못하잖아요. 네. 근데 운도가 안 좋으면 당뇨 관리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맡기는데 아니 아무래도 당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떡을 몰래 이렇게 병원에서 떡 돌려 먹는 거는 물론 정겹긴 하지만 혈당이나 이런 게 문제 있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안 하시는 게 어떨까. 그쵸. 아무래도 이게 식단도 다 어떻게 보면은 다 그것도 치료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막 저희가 저균식 주기도 하고 저염식 주는 분들도 있고 간장 질환식 간 안 좋으신 분들은 그리고 뭐 당뇨식 칼로리랑 다 계산해서 주니까 그런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밴드. 밴드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러고 보니까 중창당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창 동아리를 펜타스라고. 했었고 제가 밴드도 했었어요 사실. 밴드를? 네, 밴드 했었어요. 옛날에 잘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중창 동아리 하면서도 뭐 공연도 해보고 했었는데 되게 골방에 모여가지고 노래하고 하면은 진짜 좋더라고요. 그게 재밌고 맞아, 그때 했던 것 같아. 조그마한 공연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뭐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었는데 참 예과 때 이런 동아리 활동 한 게 본과 때 약간 활력소가 되고 그렇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추억이니까 이게 계속 기억할 수 있잖아. 기억이고 이렇게 또 근데 여자 보컬 좋아하고 그러면 힘들겠다. 저러면 안 해서 힘들죠. 그러니까 저게 약간 또 어린이고 젊음이고 하니까 약간 좀 노래도 잘해. 저 근데 이 가운데 최동아 배우 진짜 노래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원래 뮤지컬 배우시라면서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그래서 긴장 풀면 노래 잘한다고. 실수로 노래 잘한다고 지금 일부러 음치처럼 하시는. 그래. 네, 이렇게 저희가 2화까지 리뷰해봤는데요. 또 앞으로 또 혹시 뭐 놓칠 만한 이야기 있으면은 저희도 좀 재밌게 보는 드라마 좀 같이 이렇게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의대생 생활도 나고 또 뭐 기억이 나네요. 반가운 질환도 나오고 좋네요 이거. 회부님들도 드라마 재밌게 보시고 다음에 또 리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